지금 북쪽은 막혀 있지 않습니까? 갈 수 있는 곳이 남쪽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보통 교과서에 보면 반도국가 그렇게 나와 있지만 대한민국은 반도국가가 아니죠. 대한민국은 도서국가입니다. 섬나라. 섬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북쪽으로 가는 모든 길이 다 봉쇄되어 있고 해상로도 봉쇄되어 있고 육상의 이 땅 위의 길도 봉쇄되어 있고 한때는 하늘길도 완전히 봉쇄되어 있던 북쪽이 완전히 막혀버린 섬나라, 이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난 60년간.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이 이 작은 공간에 갇혀버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크게 기회를 만들려는 생각보다는 우리끼리 이 안에서 크고 작은 차이를 가지고 싸우는 쪽으로 국민의 에너지가 표출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한때 조선왕조의 속박에 묶여서 밖으로 뛰쳐나가지 못했을 때 이 지역의 발전이 불가능하고 사람들의 삶이 피폐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더 넓은 곳으로 뛰쳐나가지 못하는 한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었던 성공을 더 크게 발전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대한민국이 선진통상국가로 나가야 한다. 미국과의 한미 FTA뿐만 아니라 EU, 브릭스 이런 신흥공업국 포함해서 우리와 경쟁하고 있거나 더 앞서가는 모든 나라들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돈을 버느냐? 자기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앞으로 20, 30년 후에 다가오게 될 고령화의 재앙에 국가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일하는 세대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만 합니다. 2050년이 되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제일 늙은 나라가 되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출산율이 갑자기 2배 정도 높아지지 않는 한은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국민의 평균 연령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되고 일하는 사람 3명에 65세 이상 어르신 2분이 있는 그런 아주 늙은 나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해에 태어나는 아이 숫자가 45만 명이 안 됩니다. 채 되지 않습니다. 이 중에 한 90% 정도가 앞으로 20년, 25년 후에 노동시장으로 진출해 나올 것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이 출산 가임기가 되어서 아이를 낳게 되면 더 적은 수의 아이들만이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적은 수의 아이들이 자라서 더 많아진 노령 세대를 부양해야 되는 시대가 됩니다. 이 아이들이 아주 경쟁력 있는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국가가 전력을 다해서 도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투자국가의 아이디어입니다. 국가의 100년 대계, 100년까지 아니라도 20년, 30년 후에 대한민국이 무엇을 먹고 살며 누구와 거래하며 무엇으로 경쟁할 것인가, 이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키우는 일 하나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개발국가였죠. 소위 발전국가 또는 개발국가, 아주 냉소적으로 말하는 분들은 토목건설국가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가가 주로 무엇을 했느냐? 길 내고 고속도로 내고 터널 뚫고 항만 건설하고 비행장 닫고 건물 짓고 주로 이런 일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갈 필요도 없습니다. 국가가 하는 일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부터 사람을 키우는 일이다. 사람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서 시련이 닥쳐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한쪽에서 아이 낳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하루에 3, 40명이 자살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고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저마다 굉장히 큰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스스로 어떻게 자기의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 건강을 관리해야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국가가 이것을 개인이 알아서 하도록 놔뒀기 때문이죠. 이 1년에 45만 명 가까이 태어나는 아이들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있는 모든 잠재적 재능을 다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것을 펼칠 수 있도록 국가가 돕고 이끌고 지원해야 합니다. 시련에 빠진 국민들이 다시 의지를 불태우면서 재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것이 공정한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공정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20, 30년 후에는 아주 망해버릴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모아서 사회투자국가라는 이름으로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하고 또 행복한 나라로 가려면 넓은 세계시장으로 나가서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자라나는 아이들이 더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또 이미 어른이 된 사람도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데 투자하자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국가발전의 비전입니다. 어떤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 판단을 잘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IMF 이후에 위기는 겨우겨우 극복했지만 한때 빨리빨리 발전하고 성장했던 때처럼 우리 경제가 좋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짧은 시간 안에 모두가 더 좋아졌으면 하는 강한 바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참여정부가 이러한 기대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바꿔봤으면 하는 그런 소망도 가지고 계시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좀 찜찜해 하시죠. 바꾸려면 한나라당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데 저거 믿고 맡겨도 될까? 이런 의구심이 약간 있는 상태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이 시기에 다음 정부를 맡을 지도자가 또다시 토목건설공사를 벌여서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단기적으로 성장률을 높여서 그래서 마치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갈 수 있는 것처럼 해버리게 되면 국가의 역할을 물질 투자에서 사람 투자로 시급히 바꿔야 되는 이 시대적 과제가 또 5년, 10년 지연되어 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적절한 시기에 빨리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대한민국 사회를 다시 한번 덮치는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매우 저는 마음이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앞으로 더 정확하게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겠다 생각하고 이것이 제가 대통령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하게 된 첫 번째 동기였습니다. 다음이 이제 평화선도국가인데요. 이것은 제주도의 운명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선진통상국가로 뻗어나가려고 한다면 또 사회투자국가로서 더욱 큰 경쟁력을 가진 나라가 되고자 한다면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고 더 나아가서 세계 평화에 지금보다는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나라가 되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좀 잠깐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밖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 대한민국은 조만간에 국제사회에서 많은 비난을 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어떤 비난? 과거 일본이 들었던 것과 같은 비난입니다. 경제동물, 핸드폰, LCD, 컴퓨터, 배, 조선, 자동차 이렇게 해서 좋은 물건을 잘 만들어서 많은 나라들에 수출해서 돈은 많이 벌지 모르겠지만 국제사회에 대한 도리는 지키지 않는 돈밖에 모르는 나라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연봉 1억 원 정도를 받는 사람이 얼마 정도를 불우이웃 돕기에 쓰면 여러분은 그 사람 괜찮다고 하시겠습니까? 한 100만 원 쓰면 어떨까요? 그 정도면 그래도 괜찮겠죠. 1%를 쓰니까요. 10만 원 쓰면 어떨까요? 0.1%.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사기업 올 만한 사람? 좀 약간 아니죠. 대한민국을 사람으로 비유하면 불우이웃 돕기에 돈을 얼마나 쓰냐 하면요. 1억 연봉을 버는 사람이 5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적개발원조라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전쟁 후에, 전쟁 때 많은 나라로부터 무수한 공적개발원조를 받았습니다. 전쟁 후에도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에서 많은 나라들로부터 이런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웃의 지원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성공하고 나서는 자기 국민만 챙기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 나라를 돌보지 않는 것이죠. 이런 국가를 두고 어느 이웃 나라가 품격 있는 나라라고 하겠습니까? 마음으로 사귀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국민 총소득 대비 2006년도 공적개발원조에 쓴 돈이 0.05%였습니다. OECD 회원국들이 평균 0.3%를 쓰고 있습니다. 북유럽의 나라들은 0.5% 넘게 쓰고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대한민국은 이웃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부자가 된 집이, 큰 부자는 아니지만 먹고 살만하게 된 집이, 이웃 사람들이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거의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처럼 되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선진통상국가로 성공하고 더 크게 성공하고 내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투자국가로 되려면 이제 외교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것을 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게 저 나라가 품격 있는 나라이고 저 나라의 국민들이 품격 있는 국민들이라는 신뢰를 주어야 우리가 국제 무대에서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